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2010년의 도쿄 대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충격적인 0대3 패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가오 핵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언론이 바로 그 이름을 다시 꺼내 들으며 희망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공안증을 깼던 영웅이 돌아왔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가오 핵보가 돌아온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전권을 가진 감독이 아닙니다. U20 대표팀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던 임시감독을 보좌하는 한 명의 수석 코치일 뿐입니다. 과연 15년 전에 빛바랜 기억 하나만으로 총사령관이 아닌 참모의 자리에서 뿌리부터 흔들리는 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박함이 만들어낸 행복회로는 아닐까요? 오늘 밤 그 허와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왜 이런 과거회기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선 지금 중국 축구가 처한 거대한 혼돈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최근에 벌어진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얼마 전 중국 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하자 그 책임을 물어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부임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의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지도 않은 일인 게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14번째로 경질된 감독입니다. 14명.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독이 14번이나 바뀌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숫자 하나가 지금 중국 축구가 얼마나 뿌리 깊은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기가 막힙니다. 먼저 임시 감독으로 데얀 조르제비치라는 인물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경력이 화려하기는커녕 바로 직전에 중국 U20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하며 U20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실패한 리더에게 또 다른 지휘봉을 맡긴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를 보좌할 수석 코치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가오 핵보를 데려온 겁니다. 이 모든 소동이 차기 감독 선임 예산이 고작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불과하다는 초라한 배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오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결국 보십시오. 리더십의 부재, 실패한 인물의 연쇄적인 기용, 심지어는 재정적인 문제까지.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붙잡은 단 하나의 지푸라기가 바로 2010년의 추억이라는 낡고해진 뗏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중국 축구가 내세운 가오포 카드의 허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한마디로 영웅의 추락, 그리고 권력의 이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2010년의 가오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그는 의심의 여지 없는 중국 대표팀의 절대 권력자이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어떤 선수를 뽑고 어떤 선수를 뺄지, 어떤 전술로 경기에 나설지, 심지어 팀의 분위기와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든 결정이 그의 머리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11명의 선수들은 그의 축구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병사들이었고, 대한민국의 0대3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던 그 경기는 온전히 감독 가오포의 위대한 작품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왕이었죠. 그렇다면 2025년 지금의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중국 언론은 애써 이 사실을 포장하려 하지만 그의 공식 직함은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입니다. 여러분, 감독과 수석 코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석 코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감독에게 축구 전술에 대한 조언을 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돕고 감독의 지시를 선수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말 그대로 참모이자 보좌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참모라 할지라도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명령은 오직 총사령관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의 총사령관, 즉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임시감독인 데얀 조르제비치입니다.
선수들을 선발하고 교체하는 권한, 경기 중 전술을 바꾸는 권한, 이 모든 것이 조르제비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수들은 가오엑보가 아닌 조르제비치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오엑보는 그저 옆에서 조언을 건넬 뿐 그 조언이 채택될지 말지는 오로지 조르제비치 감독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축구 철학으로 U20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대회 진출에 실패했던 조르제비치 감독이 과연 자신보다 명성이 훨씬 높은 과거의 영웅 가오에뽀의 조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둘째, 배의 선장은 따로 있는데 경험 많은 1등항에서 한 명이 배의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팀의 철학은 감독의 것이지 결코 코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역할은 중국 축구협회가 월드컵 예선 탈락으로 분노한 팬심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내세운 얼굴 마담이자 선수들에게 우리는 과거에 이긴 경험이 있다고 주입하는 정신적 부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이지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진실일 겁니다. 한때 수만 대군을 이끌고 거대한 성을 함락시켰던 위대한 명장이 1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변변한 공도 세우지 못한 임시 지휘관의 작전회의에 배석해 조언이나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5년 전과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또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현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왜 중국 언론과 팬들은 가오햇보라는 이름 하나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열쇠, 바로 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바로 행복회로를 돌린다는 현상입니다. 행복회로란 무엇일까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암담할 때 그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대신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나 비현실적인 희망 속으로 도피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축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고 20여 년간 감독은 14번이나 갈아치웠으며 축구협회는 뚜렷한 장기적 계획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십수년째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매일같이 마주하는 것은 중국 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일 겁니다. 바로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강력한 정신적 진통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2010년 가오헥보 감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안겨줄 3대0이라는 짜릿한 승리의 기억만큼 완벽하고 효과적인 처방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언론이 가오헥보를 부르짖는 것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전술 분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집단 심리치료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절망에 빠진 14억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아직 희망은 있어. 우리는 과거에 한국을 3대0으로 이겼던 저력이 있는 민족이야. 바로 그 승리를 만들었던 영웅이 돌아왔으니 우리는 다시 위대해질 수 있어라고요. 이렇게 스스로가 만든 행복회로에 한번 깊이 빠지게 되면 불편한 진실들은 더 이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오헵보가 팀에 전권을 쥔 감독이 아닌 힘없는 수석 코치라는 사실, 현재 팀을 이끄는 임시 감독이 U20 대표팀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현재 대표팀의 전력이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같은 것들은 그들의 행복한 상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아름답고 강렬해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총체적 위기라는 절망적인 토양 위에서 간신히 피어난 공허한 희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팀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정신 승리를 하는 팀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 폐허 위에서부터 미래를 위한 단단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팀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망각하고 2010년의 추억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정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협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적 모순입니다. 먼저 그들이 대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중국 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월드컵 예선 탈락과 함께 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우리는 2030년 월드컵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며 2000년대생, 이른바 포스트 00세대라 불리는 젊은 선수들에게 대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팀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 실패를 딛고 나아가려는 의지. 이것 자체는 칭찬할 만합니다. 모든 팬들이 바라던 바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세운 위대한 비전과는 완전히 180도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2030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두 발은 2010년의 과거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목청껏 외치면서 그들의 두 눈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100m만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마치 2030년에 맞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첨단 AI 빌딩을 짓겠다고 전 세계에 발표해놓고 정작 공사 현장에서는 15년 전에 사용했던 낡아빠진 설계도와 빛바랜 벽돌을 가져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낡은 설계도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래된 벽돌로는 결코 튼튼하고 높은 기반을 다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매달려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전략이자 변명조차 불가능한 명백한 모순입니다. 미래를 위한 젊은 피 수혈과 세대 교체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는 과거의 인물과 과거의 추억을 꺼내드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패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팀을 뿌리부터 바꾸는 진정한 개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의 비난 여론을 장제우고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과 대중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 파리쇼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술의 부재, 선수의 기량 저하도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바로 이 전략의 모순이야말로 현재 중국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목표와 실행이 완전히 따로 노는 조직, 비전과 현실이 서로 싸우는 조직은 결코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결국 며칠 앞으로 다가온 동아시안컵을 앞두고 현재 중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고 레벨의 대회에서 지도력이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 감독,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반쪽짜리 영웅 수석 코치, 그리고 미래를 향하겠다면서도 과거에만 매달리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국가대표팀 운영 전략. 이 세 가지가 지금 중국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미래라고 부르는 어린 선수들의 운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2000년대생, 이른바 포스트 00세대라 불리는 유망주들에게 대대적인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 축구의 희망으로 불리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 어린 선수들이 던져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비전도 안정적인 리더십도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바로 그 한가운데입니다. 과연 이 어린 새싹들이 이 불안정하고 척박한 토양 위에서 무사히 성장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피어보기도 전에 이 거대한 혼란의 폭풍에 뿌리째 휩쓸려 사라지게 될까요? 다가오는 동아시안컵은 이 젊은 선수들에게는 값진 기회이자 동시에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2010년 가오 헥보 감독이 중국 축구 팬들에게 안겨준 그 영광스러운 기억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중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시간처럼 언제나 앞으로,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빛나는 승리 한 번이 미래를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결코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강팀의 힘은 과거의 기적을 한 번 더 재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의 현실을 차갑게 직시하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미래를 위한 단단한 초석을 쌓아 올리는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눈앞의 작은 성과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비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믿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달콤한 추억과 향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올바른 장기적인 발전의 길을 용감하게 선택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곧 우리 눈앞에서 열릴 동아시안컵이 그 첫 번째 대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이 추억 파리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의 재현, 전략적 퇴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